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완벽했다고 생각한 제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을 남긴 것은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 남편과 제가 어떻게 만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그동안 해외여행 숱하게 다녔어도 한 번도 한국 사람이랑 이렇게 번호 교환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국 와서 따로 연락해서 이렇게 만남 가진 건 지연 씨가 처음이에요. 저도요. 사실 저희 만났던 그 리조트가 한국 사람 거의 안 오는 곳인데 거기서 민석 씨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인연이 이어지게 되어서 너무 신기하네요. 그 리조트가 가격대가 높아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이기는 하죠. 저야 워낙 자주 가니까 익숙한 곳이긴 하지만요. 거기 자주 가세요? 여행 좋아하시나 봐요?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물려주신 재산이 좀 많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제가 유일한 상속자였거든요. 돈은 많은데 가족이 없으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괜히 해외에서 제일 비싼 리조트 예약하고 제일 비싼 항공권 예매해서 날아가서 쉬고 오곤 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외로워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제 가족 얘기만 했네요. 죄송해요. 지연 씨 가족 이야기 듣는 거 정말 재밌었어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고 지연 씨가 늦둥이 외동딸이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집안도 그럭저럭 사는 편인데다가 외동딸이라서 귀여움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공부도 교우 관계도 항상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번아웃이 오면 이렇게 혼자서 여행을 떠나곤 했어요. 그날도 그렇게 혼자 지내고 있었는데 민석 씨를 만나서 여행이 더 재미있어졌지 뭐예요.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것 치고 저희 참 통하는 게 많은 것 같죠? 지연 씨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계속 만나보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 민석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예사롭지 않은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연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니 정말 행복하네요. 제가 이번 주말에 근사한 레스토랑 예약해 둘게요. 계산은 전부 제가 하는 거니까 지연 씨는 몸만 오세요. 오늘 밥값도 전부 계산하셨잖아요. 계속 사주시기만 하시면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니까요. 지연 씨도 부족함 없이 잘하셨다니까 저도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 가진 건 돈밖에 없는데 그동안 어디다 써야 할지 몰랐었어요. 제 마음을 훔쳐간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고 그런 사람에게 쓰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으니 제발 사양 마시고 편하게 저 만나주세요. 저와 민석 씨는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조금 속물 같은 생각이지만 젊은 사람이 그런 곳에 올 정도면 저와 재력이나 집안 환경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마음을 놓고 만난 건 사실입니다. 민석 씨는 경제 사정은 저와 비슷하지만 부모도 형제도 없이 외롭게 자랐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내 친구랑 같이 식사 한번 할까? 자기가 다닌다는 그 공기업 말야. 사실 내 친구 아빠가 거기 사장이거든. 아무래도 어렵겠어. 사실은 나 결혼하기 직전에 거기 그만뒀거든. 직장을 그만두다니? 사실 자기한테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비밀이 있어. 나 사실 뇌에 커다란 종양이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직장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거든. 뇌종양이라니? 그게 사실이야? 자기 없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런 엄청난 병을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약 먹고 잘 관리하면 괜찮아. 자기가 걱정할까봐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뿐이야. 미안해. 안 되겠어. 우리 아빠가 아는 의사분이 계시거든. 거기서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자. 절대 싫어.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으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단 말이야. 다시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아이 같은 소리야? 자기 이제 싱글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야.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나도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병원 예약 잡을 테니 같이 가자. 싫다니까. 병원 갈 바에는 죽어버릴 거야.
내가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예약 잡아보던가. 자기, 왜 그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세상 스윗하고 부드럽고 다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네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병원 안 가. 알았어, 알았어. 병원은 일단 더 이상 가자고 얘기 안 할게. 그런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직장을 그만뒀다는 게 사실이야? 그럼 여태까지 출근한다고 나가서 어디를 갔던 건데? 그냥 뭐 산책도 하고 꽃향기도 맡고 그랬지. 자기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내 마음도 아팠어.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직장 얘기는 언급하지 말자. 나 정말 힘들었어. 알았어, 미안. 그런데 우리 결혼식 때 온 화환이랑 직장 동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결혼식 직전에 그만둔 거라 다들 와준 거지. 지금 내가 아프다는데 그런 게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거지. 자기랑 이런 얘기하면 나 머리 아파. 나 쉴 거니까 연락하지 말아줘. 결혼하기 전에 민석 씨와 결혼 후에 민석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회사도 안 나가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완전히 집에서 노는 백수가 된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야,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 거 알지? 자기가 집에 있으니까 분리수거 좀 처리해줘. 싫어. 당신이 집에 와서 해. 내가 큰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집에 있으면서 분리수거 정도도 못 해줘? 내가 집에서 노는 줄 알아? 건강관리하고 명상하고 요가하느라 1분 1초도 남는 시간이 없어. 분리수거 같은 쓸데없는 일은 한가한 당신이나 해.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내가 진짜 한마디만 할게. 당신 방이랑 당신이 지나간 자리들,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워. 집에 있을 거면 인간적으로 청소는 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내가 생각해도 우리 집이 더럽기는 해. 그래서 내일부터 가정부 오라고 불렀어. 내가 가정부 부르는 거 싫다고 했잖아. 내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 불편하단 말이야. 그럼 자기 없는 시간에만 오라고 할게. 나는 한 번도 내 손으로 청소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가정부 꼭 불러야겠거든. 저도 남편이 왕자님처럼 곱게 자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방 청소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가정부까지 부른다는 게 정말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안방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또 무슨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일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은 안방에서는 잠만 자고 본인의 서재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굳이 남편한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가정부로 오는 소연 씨 말야. 일 제대로 하는 건 맞아? 도대체 집이 깨끗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지저분해진 느낌이야. 무슨 소리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우리 집을 쓸고 닦고 하는데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일 잘하는 가정부한테 꼬투리 잡는 거 그것도 갑질의 일종이야. 창틀에 먼지가 가득하고 욕조에는 여전히 물대가 끼어 있잖아. 돈을 주고 사람을 불렀으면 이 정도 청소는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소연 씨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겠어. 절대 안 돼. 내가 대신해서 열심히 청소할 테니까 바꾸지 마. 어? 자기가 웬일이야? 아무튼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 여자의 촉이라고 할까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안방 CCTV 녹화 화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설치만 해놓고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과 가정부는 신혼집 안방 침대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에라도 남편과 가정부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불륜 장면 외에도 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화장대 서랍을 뒤지는 모습이었죠. 저는 남편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의 비밀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소연 씨, 어제 보니까 아주 짧은 바지를 입고 오셨던데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가정부 일하면서 핫팬츠 입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사모님이 뭔데 제 옷차림까지 지적질이세요? 그거 갑질인 거 알아요? 갑질이라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청소하러 오면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오면 누구라도 오해하지 않겠어요? 둘이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옷차림이어서 말해요. 이제야 좀 머리가 돌아가세요? 나 당신 남편이랑 사랑하는 사이야. 핫팬츠도 네 남편이 좋아해서 입은 거예요. 이러고 엉덩이 살랑거렸더니 자기 전 재산 나한테 상속해준다고 하더라? 이제 네가 나한테 갑질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 집 사모님은 내가 될 테니까. 지랄도 이 정도면 정성이네. 야, 내 집에서 개백수 새끼 데리고 같이 꺼져. 뭐? 꺼지는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그 집이랑 니네 부부 재산 전부 우리 민석 씨 거잖아. 애잔해서 말도 안 나오네. 저기요. 그 집도 내 거고요. 김민석 그 인간 가진 거 한 푼도 없거든요. 너야말로 헛소리 하지 마. 우리 민석 씨는 벤처 사업체 운영하는 천재적인 IT 개발자거든. 너한테는 그렇게 말했니? 나한테는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으로 놀고 먹는 한량이라고 했는데? 김민석 그 인간 허언증이야. 입만 열면 뻥이라고. 너한테는 지가 뇌종양이라는 헛소리는 안 했나 보네? 그건 모르는 소리고 부인이 불임이라 곧 이혼할 거라면서. 자기 아이만 낳아준다면 나한테 강남에 있는 빌딩 한 채 준다고 했단 말이야. 나 불임 판정 받은 적 없고 그 인간 강남에 빌딩 없거든. 빌딩은커녕 그동안 내 앞에서 부자인 척 하느라 사용한 사채빚만 수억 원이야. 나 그 새끼랑 이혼할 건데 너 같은 멍청한 애가 불륜이라는 건덕지까지 만들어줘서 참 고맙네.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둘 다 걸어버릴 거니까 법정에서 보자고. 내 앞에서 불쌍한 척해도 소용없어. 내 입장에서는 김민석이나 너나 다 똑같은 가해자거든.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서 결혼한 내가 불쌍하지. 유부남 꼬셔서 팔자 고쳐보려고 핫팬츠 입고 엉덩이 흔든 너는 하나도 안 불쌍해. 그니까 내 앞에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말고 꺼져.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남편에 대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한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고 공기업에 다녔다가 뇌종양 때문에 그만뒀다는 것도 뻥이었습니다. 저랑 결혼하면서 사용한 사채빚이 불어나자 그걸 갚으려고 제 화장대에 있는 보석들을 몰래 가져다 팔다가 뒷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자기야, 정말 미안해. 자기한테 걸맞는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할아버지 재산 얘기와 뇌종양 얘기는 거짓이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진짜였어. 그러니까 제발 날 용서해줘. 허언증이 그 정도면 병이야. 나한테 용서 빌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받아. 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리조트에서 당신 처음 본 그 순간부터 당신만을 사랑했다고. 마이너스 빚만 가득한 애가 그 리조트에 왜 왔니?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야. 거기 가서 돈 많은 여자 꼬셔보려고 온 거 맞잖아. 내가 바보같이 너 같은 놈한테 농락당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분이 안 풀려. 그래놓고서는 가정부를 불러서 바람을 피워? 내가 널 지금까지 살려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마음 같아서는 지옥불로 떨어뜨리고 싶은 심정이니까. 가정부 일도 전부 다오해야. 걔가 일부러 야시시한 옷 입고 와서 날 꼬신 거라고. 나는 선량한 피해자야. 네가 선량한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판사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겠지. 더 이상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너 같은 정신병자랑 더 이상 말해봐야 내 정신만 피폐해지는 기분이야. 소송 결과는 당연히 저의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마음의 상처는 남더군요. 제가 어쩌다가 그런 인간한테 속아서 결혼까지 했는지 아직까지도 너무 분해서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털어놓고 나면 제 마음이 편해질까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부디 허언증에 걸린 인간과 만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